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오늘 오후부터 그래핀 관련주부터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힐테이지바이오파마, 바이넥스, HLB 그룹주까지 다 찍었는데요. 이 찍은 영상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또 퇴근이 늦으신 분이거나 또 해가 많이 길어졌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한 번에 오늘 제 영상을 볼 수 있게끔 따라 편집한 코너니까 나중에 낮에 보셨던 분이거나 따로 보신 분들은 굳이 시청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 한 번에 오늘 제 영상 올린 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그래핀 관련주인데요. 자, 테라제니텍스, 국일제지, XINC, 크리스탈, 신소재, 성보까지 볼 거고요. 또 장중이에요. 지금 1시 4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장중 또 시황,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수 매도 상황 이런 것까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테라제니텍스를 보면 월봉, 그러니까 장기 추세가 유지되는 월봉 5개월선 근처에 있죠. 자, 테라제니텍스는 월봉 5개월선 근처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굉장히 싸죠. 현재 주가 위치가 월봉에 높은 데 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렇게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개월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굉장히 좋은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주가 좀 저적인 매력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왼쪽에 매물대들이 좀 존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60개월선을 돌파력을 하고 5개월선 돌파 안착해주면 추후에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오늘 포함해서 자, 내일 하루 거래일이 남았는데 이번 주에 5선을 회복해 놓는 게 좋아요. 근데 회복을 못하고 떨어지면 조금 더 지지부진하게 한두 주도 갈 수 있고요. 만약에 20주선 위에 올려놓거나 5선이 이쁘게 끝나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추세가 상승, 조정, 다시 상승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또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역시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빨간 게 121선이지 121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아직 본격적으로 큰 활력을 찾은 건 아니에요. 즉 매수세가 좀 아직 약하고 121선 위에서 올라가 줘야 주식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아직은 그 밑에 있어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벌써 이 121선 위에서 올라타서 날아갔을 때는 자, 주가를 좀 비싸게 주고 사게 되죠. 이런 데 있으면 싸게 사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튼튼하고 좋기만 하다면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인 관점에서 싸게 사놓고 시간만 갖고 기다리면 자,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 싸게 사고 지루한 만큼 수익이 보장해줘요. 물론 이제 핫할 때 사면 수익은 빠르죠. 근데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있고 비싸게 사야 돼요. 하지만 싸게 사는 거는 지루하고 지겹긴 해도 그만큼 수익이 크게 난답니다. 예전에 3월 1일 대량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용한 듯 해도 한두 번 또 대량 거래가 터질 수 있고 이 그래핀 관련해서 좋은 호재나 뉴스가 나오게 되면 좀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테라제니텍스 다음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를 보기 전에 오늘 지수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개인들이 이끌어주고 있고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은행, 연기금 다 팔고 있는데 이 매도세가 강하지 않죠. 매수세가 강한 것도 아니지만 매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시장은 좀 살아있는 거고요. 자, 코닥 시장은 전부 다 사고 있죠. 지금 금융투자, 기법에서는 좀 팔고 전부 다 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코스피 시장보다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요. 지수 차트를 보면 일단 조정이 어제 들어왔는데 사실 오늘 5일선 회복을 해줘도 또 이렇게 하루 이틀 조금 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조정을 거치면서 가락률이 높고 코스피 차트도 역시 5일선을 깨놨지만 이렇게 11선을 잘 지켜주면서 조정권에 있는, 그러니까 한 방에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상승 하락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꾸준히 우상향 기조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추세만 살아있으면 주식이 시장이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자, 다음 크리스탈 신소재를 보면 월봉에서 이 장기 추세 확정이 되는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선 위에를 잘 지켜주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5개월선만 잘 지켜주면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유지하는 게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5개월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5주선 위에 잘 있기 때문에 이 5주선을 깨지 않으면 돼요. 이번 주에 저점이 깨고 내려왔지만 지금 잘 돌려놨죠. 오늘 하루 약간 떨어지긴 해도 5주선 위에만 잘 지켜주면 5주선의 추세를 타고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테라제니텍스는 빨간 거 밑에 있었죠. 이 친구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121선 장기 이동 평균선만 깨지 않으면 이 추세를 잘 유지해서 나갈 수 있고요.
역시 주봉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한두 번 더 급등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전체적으로 거래량 거래대금이 좀 미비하죠. 이렇게 미비하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2월 20일 이렇게 약간의 대량 거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날 한 10%까지 갔다 왔는데 어쨌거나 월봉의 추세가 낮고 살아있고 주봉에서 5선에만 올려놓으면 자 일봉에서 한두 번 매수 타이밍만 잘 잡아놓으면 제가 수익권에 꾸준히 있을 수 있는 게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픽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죠. 다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 다음 상부를 보면 역시 그래픽 관련주죠. 이 상부를 보면 역시 월봉 5개월 선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자리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5개월 선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60개월 선인데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되죠. 따라서 60개월 선을 돌파 안착해 줄 때는 굉장히 강한 자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60개월 선에 갖는 의미가 이 친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18년도 2월달부터 19년도 6월달까지 매물대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매물대 소화 과정이 정도 끝났다고 보는 거죠.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지켜줄 자리만 잘 지켜주면 잘 돌아나가게 되는데 상보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따라서 이번 주에 5주선만 잘 지켜주면 여기서 추세를 우상향으로 터서 갈 수 있고 이번 주 한 주는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주가 될 수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빨간 선, 그러니까 1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주식이 121선 위에 있을 때가 좀 더 빨라요. 자, 이렇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1선 근처에 와 있어요. 따라서 21선만 깨지 않고 저 21선의 가격이 주봉에서 5주선의 가격이기 때문에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주에 돌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상보도 그래픽 관련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XINC를 보면 이 친구가 유래 급등했죠. 이렇게 121선이 올라타고 잘 가다가 상한가 다음날 10%까지 갔다 조정받고 있는데 당연히 상한가의 10%는 40, 50% 밑에서 60%,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죠. 월봉 차트인데 또 하나는 중요하게 맞고 떨어지는 이런 중요한 매물대. 그러니까 주식은 변곡점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자리가 돼요. 자, 이 자리는 예전에 19년도의 전 고점 근처이자 15년도 6월 달에 형성된 변곡점. 이 변곡점이라는 게 이게 녹색선이 평균 5개월 선이에요. 그러니까 5개월간의 그 가격을 평균적으로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여기가 딱 꺾였을 때 산처럼 이게 동그랗게 꺾였을 때가 중요한 매물대가 되는데 여기 돌파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맞고 떨어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 있죠. 자, 조정이 들어왔을 때 두 번째로 지켜줘야 될 자리가 두 번째 바로 앞전에 5개월 선이 이렇게 산처럼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놓으면 이런 자리들이 되고 가격으로 보면 2,000원대가 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엑사는 2,000원대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떨어졌다. 떨어지면 주봉에서 지금 이 친구가 급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조정받을 때 5주선의 가격이 1,830원대인데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다시 돌아나가면 충분히 다시 신규 매수할 근거가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밑에서 꽤 올라온 거죠. 한 60%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40%인가? 어쨌거나.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왔죠. 조정이 들어올 때 2,0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돌아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임 깨면은 21선까지 기다렸다가 이 노란 선이 21선이에요. 보시면 노란 선이 21선인데 중요한 황금일선 이게 돼요. 그래서 황금일선까지 밀렸다가 돌아 나갈 때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게 돼요. 아직 안 끝났죠. 그러니까 그래픽 관련주들은 꾸준히 관심을 지켜봐야 되고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들어갔던 이유가 있는 거죠. 단지 주식이 맨날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조정권까지 기다렸다가 눌림목에 매수하는 게 자, 엑사도 제일 좋은 전략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대장주죠. 국일재질을 살펴보면 오늘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21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21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 국일재질은 항상 월봉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월봉에서 보면 예전에 아주 오래된 매물대가 있어요. 이때가 20년도 1월 달부터 이렇게 8월 달, 9월 달까지 있던 매물대인데 이 자리를 돌파해 놨죠, 저번 달에. 그러니까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가격이 얼마냐면 5,650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밀리면 5,650원까지 밀릴 수 있고 5,650원을 찍고 돌아 나갈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주선 근처에 와 있는데 내일 하루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내일까지 5선을 깨면 안 돼요. 지금 바짝 붙여놨는데 5주선을 깨지 않고 돌려놔야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5주선을 깨게 되면 월봉에서 두 번째로 지켜줘야 될
이 5,650원대까지 올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오주선의 가격이 결국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21선이 돼요. 그러니까 21선 이탈 여부를 꼭 체크해서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대응이라는 게 별거 아니죠. 저 어떤 분 여쭤봤는데 결국은 비중 축소라든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추세를 돌려나갈 때 분할 매수를 통해 더 사든가. 이게 이제 이 제 계좌가 아니고 이제 그 구독자님들의 계좌를 제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본인들의 원칙을 세워서 어느 자리가 오면 손절, 비중 축소 또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시장에 맞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떨어지는 주식을 만약 손 놓고만 있어도 그게 위험한 게 사실은 주식이죠. 그러니까 그에 맞는 어느 자리 깨면 손절, 어느 자리 깨면 바늘 비중 축소,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만의 새로운 원칙대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 같습니다. 매일 살펴보는 HLB 제약, HLB 생명과학입니다. 20일 시장이 끝났는데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제 좀 조정폭에 비해서 약간의 반등이 있었죠. 좀 시장이 당분간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HLB를 보면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HLB 그룹들이 좀 지지부진하죠. HLB도 그립고 HLB 제약도 그립고. 근데 HLB 제약은 오늘 좀 직결자에서 반등을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큰 상승이 동안 아니고요. HLB 생명과학도 이렇게 아직은 지지부진한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독자분들 이제 대응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구독자분들의 계좌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손절하라, 뭐 잊으라 이런 말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이런 데에 이제 강력한 매물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이쯤에서 차익 실현해서 일단은 매물대 돌파 여부를 좀 보는 게 중요하고 또 지켜줄 자리를 못 지켜주면 당연히 비중 축소라든가 손절 이런 걸 감행을 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이런 게 대응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본인만의 또 원칙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것 뿐이고요. 위험 신호가 있는 5주선 밑에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당연히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아직은 안 하는 게 맞고 추세를 돌린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게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건 이렇게 이번 시간에 또 어제에 이어서 HLB 생명과학, HLB 제약과 끝에 소마된 대한증권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HLB를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저점들을 이탈했다고 그랬죠. 자, 그건 그 위험 신호인데 4월 7일 날 지켜줘야 됐던 저가의 가격이 34,800원. 이 자리는 4월 13일도 잘 지켜줬고, 그러고 4월 19일도 잘 지켜준 이런 자리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자리를 어제 이탈했죠.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시 한번 5일선을 맞고 떨어졌는데, 5일선을 맞고 회복해주지 못하면 계속 줄줄 흘러내릴 수 있는데, 자, 흘러내렸을 때 또 한 번 지켜줘야 될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렇게 녹색 선이 5일선이에요. 그래서 5일선이라는 게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언덕에서 둥그스럽게 돌아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지선 역할을 해서 이 자리까지 밀리게 돼서 여기를 깨면 아주 위험해지고요. 지금 추세가 무너져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 장기적으로 큰 추세는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죠. 이렇게 보면 60개월 선, 이 파란색 60개월 선인데 60개월 선을 잘 지키고 돌아나가 이런 모습 속에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추세가 무너질 때는 항상 5개월 선 회복을 못 해줘요. 그래서 5개월 선을 회복해줘야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날 수 있는데 5개월 선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5주선 회복이 급해요. 그래서 5주선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5주선 밑에서 계속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좀 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 대응할 때는 추세가 살아나거나 좋아지기 전까지 분할 매수나 물타기를 하게 되면 비중이 커지면서 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따라서 지금은 일단은 굳이 손절하실 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5선이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돌아 나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데 물론 내일 하루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내일 하루 거래일만이라도 올라설 수 있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보시면 8월 7일 이때처럼 십자 도정 양봉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게 생기면 그나마 추세 전환형 캔들이 돼요, 이게. 그래서 저걸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것처럼 돌아나갈 수는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이런 형태의 캔들들이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추세가 하향으로 조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일봉에서 일단 예전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 하나를 깼기 때문에 이 자리 회복이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세 번이나 지켜준 자리를 깼기 때문에 추세가 자 밑으로 추가로 밀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 다행히 5일선 위에 올려놓으면 그나마 추세가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러한 지표가 보이지 않아서 좀 걱정이고요. 투자자금의 동향을 보면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금도 좀 들어왔는데 뭐 하루 사고 하루 팔고라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이게 하루하루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중요한데 일단 월봉에서 밀리면 60개월선 이전 저점까지 밀리게 될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 만약에 바닥을 찍고 돌아나가게 되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닥 찍고 돌아가게 되면 최소한 21년 2월 달에 생긴 저점 굉장히 안 좋은 이슈가 한번 있죠. 그 HLB에서 저점이 얼마냐면 29,930원 그러니까 3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만 원을 잘 지키고 돌아나가면 매수를 해도 그때 매수하는 거지 지금은 추세가 우하향일 때 건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세가 우하향일 때 주식을 더 사게 되면 자 물량은 커지고 손실도 두 배로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타기를 할 때는 상승 추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도 커지고 수익도 커지고 이렇게 됩니다. HLB가 빨리 복귀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이전 저점을 계속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위험해져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제약이 오늘 조금 좋긴 했는데 HLB 제약은 HLB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4월 12일 날 저점이라고 이렇게 4월 20일에 저점 이거 저점들을 훼손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주식은 예전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아 이렇게 돌아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잘 돌아나갔습니다. 그러면서 21선과 5일선까지 돌파해 놨기 때문에 향후 이제 5일선 이 녹색선이 5일선인데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그래도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급등에다 맞고 떨어지면 이렇게 이제 5일선이 이게 산처럼 둥그스러운 부분 두 개가 있어요. 쌍봉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약간 쌍봉인데 가격이 17,170원대. 그래서 순간 급등하면 저 자리 맞고 떨어질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고 나가면 여기는 저항선이 아니라 새로운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주식은 5개월선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녹색선이 5개월선인데 5개월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이죠. 그 위에 있어야 주가가 회복이 되고 우상향으로 추가로 뻗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선 회복이 중요한데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밀렸을 때는 이렇게 10개월선, 이 보라색 선, 이 선을 깨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1년도 2월 달에도 지켜주고 돌아나갔고 3월 달에도 이번 달에도 지켜는 줬습니다. 이 자리 깨게 되면 여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 축소라든가 손절이라든가 분할 매수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만의 세운 원칙에 맞춰서 자금 운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봉에서 5주선 회복이 급하죠. 주식은 5주선을 회복해줘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와요. 이때도 5선 회복 상승. 그래서 옆으로 쭉 갔죠. 굉장히 하니까 매물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5선 밑에 있는데 내일이라도 다시 5선 회복해 주면 조금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나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는 5선 회복했다 깨고 회복했다 깨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긴 박스권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박스권 돌파를 해놔야 돼요. 이때 4월 9일의 고점이 얼마냐면 18,700원이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해야 추가로 크게 상승이 이루어지니까 여기 돌파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돌파하고 안착했다. 그럼 추가 상승이 이어지니까 그때는 익절 처리나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도 HLB보다는 상황이 조금 좋아 보이는 게 HLB 제약입니다.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 다행히 HLB하고는 좀 틀려요. 이렇게 HLB 이 자리 깼다고 그랬죠. 제가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아야 돌아나갈 수 있어요. 즉, 이 주식을 신규로 매수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근처에서 매수, 여기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예전에 있던 제가 강력한 매물대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20년도 9월 달부터 계속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뚫고 돌파 실패하고 여기서 깼으면 당연히 여기서 익절 처리를 한다든가 일단 빠져나온 다음에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상황이 아니라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를 항상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4월 7일, 4월 13일 날 저점 이 자리를 이틀하게 추가로 하락이 이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고요. 대응이라는 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중 축소, 그리고 추가로 더 이상 매수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자기만의 원칙이 있겠죠. 그걸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아직은 5일선 회복을 못 해줬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그나마 그래도 5개월선 근처에 놀고 있는데 이 녹색 선이 5개월선이죠. 5개월간의 이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고 편해요. 주식은 이 위에서 잘 타고 올라가야 진짜 핫하고 좋은데 굉장히 잘 올라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선 회복 여부가 중요하고 5개월선만 깔끔하게 돌파 안착해주면 다음 달에 추가로 살아날 수 있어서 내일부터 남은 5월일 동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5개월선 이 올려놓으면 그때는
추가로 주식이 살아날 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자, 주봉에서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주식 옆으로 가는 게 좀 좋은 편은 있어요. 왜냐하면 추가 하락이 안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지켜줬던 저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에 내일도 무조건 이 저점을 지켜줘야 되고요. 내일이라도 좀 급등을 해서 우주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우주선 타고 잘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더라도 차라리 좀 돈을 더 주고 사더라도 추세가 돌아났을 때 분할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돌아나갈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요. 아직은 우선 밑에 있고 추세가 무너질 때 분할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걸 좀 명심하시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어쨌거나 깨지 않을지 안 깨고 있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HLB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투자자 매도 잠깐 보면, 자, 외국인이 샀고 투신 들어왔고 기관 연기를 좀 팔았네요. 크게 변화가 없죠.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강력한 매도세도 없어서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내일 살펴보는 끝에 소마젠하고 대한일품을 보고 있죠. 먼저 소마젠을 보면 한번 급등했었죠. 2097몇 프로 급등했다가, 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 빨갛게 거어 있는 게 이제 121선이에요. 장기이동 평균선이죠.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로 떨어지니까 그때 매수할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거나 이걸 노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 121선 다 와가죠. 요 근처에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깨지 않으면 121선을 기준으로 급등할 수 있죠. 근데 깨면 추가로 이렇게 11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121선이라는 자리를 꽤 오랫동안 못 들었었어요. 2월 22일 날, 24일 날 계속 못 들다가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 앞에 있는 거래량 정도는 다 잡으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뚫었기 때문에 이제 안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 안착만 이쁘게 해주면 또 한 번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걸 깼다, 그러니까 주식은 이걸 안착했으니까 무조건 안 깰 거야, 뭐 지켜서 올라가, 이런 게 없는 거죠. 깨면 깨는 대로 대응해야 되고, 안 깨면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번 달 거래일이 6거래일 남았는데 6거래일 안에 이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 녹색선이 5개월선이죠. 주식의 장기 추세를 결정하는 건 5개월선이 하는데, 이 5개월선만 잘 지켜주고 있으면 5개월선 딛고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역시 가장 중기적인 추세에서 조금 좋아 보이는 게 주봉인데, 이렇게 좁은 우주선을 완벽하게 회복해준 전주가 있었기 때문에 날아갔죠.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20주선, 그러니까 5주선이 이렇게 골드, 노란색이 생긴 20주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생기면서 음봉 하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5주선 근처에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손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깨면 손절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깼을 때 손절 못하면 피해가 크죠.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리스크 관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에 대한 개념을 안고 하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이렇게 깰 내가 원하는 자리,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는다, 그럼 빨리빨리 손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른다, 그럼 꾸준히 홀딩하거나 더 물량을 더 사서 수익을 누리는 게 맞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대한유팜도 보시면 월봉에서 위치가 제가 높지 않다고 그랬죠. 이렇게 엄청나게 높거나 이런 위치가 아니고 이제 낮은 데서 완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5개월선을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6개월 동안 만약에 5개월선 위에 잘 올라타면 소마젠처럼 여기부터 새로운 추세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주봉에서 지금 5선 회복해 놓은 상태죠. 이 친구가 5선 회복한 게 4월 9일, 이때 2주에서 회복을 했고 2주에 회복하고 그 다음 주에 20주선까지 돌파했는데 지금 꼬리가 딱 20선 찍고 돌아 나간 거죠. 자, 주식은 보면 지켜줘야 될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20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20주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노란선이 20주선이에요. 자, 꼬리가 딱 찍었죠. 이 얘기는 어제 밀렸던 저점의 가격이 정확히 20주선이라는 가격이 여기죠. 이 자리 이탈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요. 복잡하니까 지워드리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5일선하고 11선 사이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순간 11선 찍고 이날 4월 13일 급등했었죠. 대량거래가 터진 거죠. 그 이 대량거래에 힘입어서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게 대한유팜입니다. 따라 대한유팜은 또 물려도 월봉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충분히 주식을 더 모아놓으면 나중에 조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찍고 있고요. 항상 영상은 참조사항이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이것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4월 22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시장이 좀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예요. 하지만 아직은 조금 조정권이라고 봐야죠. 강하게 살아나지는 않고요. 매일 살펴보는 FXG 바이오파마, 바이넥스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지수를 먼저 보고 갈게요. 현재 상황을 알면, 아까 낮에 이제 장중 지수 상황을 봤는데,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오늘 반등한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 5일선은 어제 깬 이후에 돌파해주지 못했죠. 하지만 중요하게 지켜준 자리가 있어요. 이게 코스피 지수의 일봉 차트인데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식 상승하다가 이렇게 쌍봉 비슷한 걸 그리고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던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돌파해 줬기 때문에 지수가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꼬리가 여기를 찍고 나갔는데 이때 포인트가 3153포인트예요. 여기는 3177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직 그 A에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5일선을 깼지만 12선 지켜줌으로 해서 이 밑으로 깨지 않고 옆으로 가면서 조정하는 거는 당연히 들어오는 게 이쁜 조정이니까 자 어쩔 수 없고요. 주식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죠. 당연히 들어오는 조정은 있을 수 있고 코닥 지수의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5일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렇게 5일선을 회복해줬어요. 물론 내일 5일선 위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또 돌파하지 못해서 11선까지 밀릴 수 있고 역시 코닥 지수도 계속 엄청나게 올라왔죠. 며칠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며칠을 또 쉬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아직 전주의 종가를 회상하지 않고 코스닥 지수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추세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코스피 지수의 주봉 차트도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놓은 매물대 자 3155포인트 그러고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주식이 5주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잘 흐를 수 있는데 이렇게 5주선 위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가벼운 조정은 들어와도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살펴보는 프레시지 파이어팜하고 바이넥스인데요. 이 바이넥스에 관련해서 기사 하나가 떴죠. 이 13%대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식약처가 외교부의 러시아 백신 안정성 정보 수집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 식품의약처가 외교부에 이제 러시아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러시아 스푸트니크 V죠. 이거에 관련한 안정성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오늘도 시장에서 꽤 많이 움직였습니다. 프레티지 파이어파마도 이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가 돼버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월봉에서 이제 특별히 딱히 프레티지 파이어파마 기준 잡을 게 별로 없어요. 주봉을 보시면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5주선 위에 있을 때가 제일 강력한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러고 이렇게 보시면 3주 전에 중요하게 이제 형성이 된 위아래 꼬리가 달린 캔들, 이쪽 일종의 이제 위아래 반전형 캔들이 되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5선 돌파라고 잘 지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 프레시지 바이오파마를 찍으면서 이 5주선 이탈을 하지 않아야 제가 중요하게 지켜줄 자리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번 주 꼬리가 이렇게 5선 찍었죠. 신기하죠. 그래서 5주선을 깨지 않아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앞으로도 프레시지 바이오파마가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절대 5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이렇게 추세가 유지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일단 진짜 급등하거나 잘 올라가는 주식은 최초에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역시 보시면 프레시지 바이오파마가 이렇게 5일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으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꼬리가 맞고 떨어진 자리는 당연히 이 노란 선, 21선이 생긴 변곡점이 있어요. 이때 21선이 처음 생기면서 변곡점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변곡점의 자리가 바로 가장 중요한 매물대가 되죠. 그러니까 매물대 맞고 떨어진 거예요. 특히 2월 24일부터 이렇게 3월 3일까지 옆으로 가면서 매물대가 형성됐는데 이 자리를 맞고 이제 당연히 매물대를 맞고 떨어진 거죠. 그래서 또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일선 이탈하게 되면 11선이나 21선까지 조정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봉에서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주봉 마감이 된 다음에 5주선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주식이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갈 수만 없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게 될 때 바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면 깨지 않으면 돼요. 60분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려드린 게 이렇게 21선인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21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21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추후에 살짝 이렇게 보시면 4월 20일처럼 살짝 깨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만 깨지 않고 잘 돌아 나가주면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21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거에 앞서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조정이 들어와도 5주선의 이탈 명심하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면 가깝게는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잘 유지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따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매물대 이런 것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응이라는 게 별거 아니죠. 차익 실현할 때 반 정도는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를 지켜보고 있다든가 중요한 자리 이탈하면 일단 매도했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공략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자, 다음 바이넥스를 보면 역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이렇게 크게 잘 급등하고 있죠. 지금 가장 중요한 매물대를 지나고 있죠. 요새 계속 바이넥스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20년도 9월 달부터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 21년도 3월 달까지 중요한 매물대가 쌓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자리를 그냥 급락하고 내려왔죠. 이때가 3월 8일 때인데, 자, 이 자리를 지금 돌파하는 구간이 지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꼬리가 이 매물대 상단, 즉 전고점 근처에서 끝난 거죠. 이렇게 보시면 5일선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툭 꺾인 부분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5일선 이렇게 둥그렇게 꺾였죠. 거점 둥그렇게 꺾이고 이 자리가 마지막 최고의 가장 높은 매물대 자리가 되는데 역시 오늘의 고점이 이 근처죠. 저 자리를 뚫고 안착을 하면 다시 날아가요. 근데 저 자리를 못 뚫으면 역시 추가로 밀릴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가 됩니다. 가격으로 보면 33,400원, 33,400원대가 되는데 오늘 종가가 32,250원이죠. 즉 34,000 우선이 33,500원대 위에서 만약에 올라가주면 다시는 34,5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 가격대는 지금 저항선이지만 새로운 지지선이 돼서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가 바이넥스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자리는 뚫었죠. 이렇게 보시면 16년도 6월 달에 뚫어준 이 자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서 강하게 상승을 했고 이번 달에 저점도 여기를 깨지 않았죠. 이 대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 근처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깨면 매도, 손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승을 해줬고 요새 항상 이 친구가 5개월선 위에서 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주식이 5개월선 위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좌우 개월선에 있다가 급등을 계속 하고 있죠. 이번 주 거래일이 내일 하루 포함해서 6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이 6거래일에서도 이 5개월선 위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개월선 위에 있어야 이게 추세가 상승이 될 수 있는데 5개월선을 깨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주봉상을 일단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 놓은 상태예요. 자, 얼마냐면 31,950원, 31,000원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32,250원 끝났으니까 앞으로 31,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계속 우상향을 유지할 수 있고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5주선이죠. 단 한 번도 5주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주식을 만약에 여기 사고 장기 투자로 가져갈 거면 앞으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가깝게 일봉에서는 자 5주선의 변곡점이 생겼죠. 31,000원대 이렇게 5주선이 이렇게 상승 하락을 하면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런 자리들이 생겼는데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 깨지 않으면 익절할 이유가 없고 계속 들고 가시면 돼요. 자, 일봉에서도 보시면 꼬리는 달렸지만 진짜 살아 올라가 급등하는 주식은 달려나갈 때 절대 5일선 이탈하지 않죠. 자, 이렇게 5일선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한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상승이 자,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매매도나 잠깐 볼까요? 하루하루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보시게 되면 개인이 홀로 매도했고 외국인 기관 투신 전부 들어왔죠. 자, 연기금 사모펀드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하루 만에 팔기도 하는데 자, 어쨌거나 좋은 오늘 하루만큼은 좋은 수급 상황이 보여지고요. 프레티지 바이오파마도 이렇게 보시면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 투신 보험 기타 보험 연기금까지 다 매수를 해줌으로써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상당히 두 종목 다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고요.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깨지기 위해서는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한다든가 예전 매물대를 다시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지 않으면 추세를 잘 타고 잘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좋은 건 예전에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이 지금쯤이면 이제 거의 수익권이거나 또는 다 본전을 회복하지 않았을까 이래서 자, 천만 다행입니다. 자, 매일 끝에 살펴보는 이 박림이란 회사인데요. 박림이란 회사를 보면 자, 월봉에서 추세가 잘 살아있죠. 이렇게 잘 살아있고, 자, 이제 며칠 조금 잘 올라가지 못하고 힘들어하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중요하게 뚫어준 자리가 하나 있어요. 즉, 이 녹색선이 5개월선인데, 5개월선은 변곡점이죠. 이때 가격이 2,498원, 2,500원 생각하면 돼요. 지금 그 위에 있는데, 일단 2,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요. 2,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거 60개월선, 이 파란선 60개월선인데,
주식은 이 60개선 돌파하고 나갈 때가 엄청 강하게 2차 상승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1차 상승이 이루어진 다음에 60개선 뚫어주면 이게 2차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추세가 잘 살아있기 때문에 60개선까지만 오지 않으면 잘 올라갈 수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이죠. 잘 지키고 나가고 있죠. 물론 5주선을 깨면 일단 위에서 보시는 분들은 손절, 밑에 분들은 익절 이런 게 많지만 5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를 유지를 잘하다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이 주식 급등할 수 있는 좀 여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이렇게 순간 땅 급등하고 아이고, 이 거래량이 어디로 숨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조용하던 주식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때 땅 급등하고 이때 급등하고 또 조용하다가 급등하고 했기 때문에 평균 거래량이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많죠. 뭔가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틀 동안 음봉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11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순간 급등할 수도 있는 이런 주식의 방림입니다. 투자 매매 잠깐 볼까요? 개인이 홀로 사고 개인이 팔고 크게 이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하루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방님도 꾸준히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 단지 주식은 대형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주선을 이탈한다거나 또는 추세가 깨지거나 그러면 그때는 손절을 감행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꾸준히 들고 가면 월봉에서 자 이제 상승해서 계속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다고 그랬죠.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라고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까지입니다. 오늘 하이브가 제법 강했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깨야 되지 않을지를 챙겨볼 거고요. 매일 챙겨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하루하루 주식이 깨지 않을 자리를 깨지 않고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더군다나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종가상 5주선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그리고 추세는 깨지지 않았는지 이걸 잘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해서 이 네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플바이오를 보면 이 오늘 주가가 조금 밀리긴 했는데 자 내일이 금요일이라 주봉에 5주선을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5주선을 살짝 이탈했죠.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탈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이 녹색 선이 5주선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차트를 이렇게 축소해서 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5주선에 최대한 붙여놓은 거죠. 이렇게 자 이탈했는 줄 알았더니 안 해서 다행이고요. 자, 이렇게 5주선에 붙여놨다는 얘기는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5주선을 깨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5주선 위에서 이쁘게 안착을 해줘야 다음 주에 추가로 추세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오늘 음봉으로 밀렸는데 자, 어쨌거나 예전부터 제가 지켜줘야 될 자리 중요한 자리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가격대가 되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41,400원대, 41,300원대 이 가격들이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전에 앞서서 지금 주가가 자 21선이 올라갔다가 21선까지 밀렸는데 내일 21선 깨는 자리가 결국은 주봉에서 5주선의 자리가 돼요. 자 21선이 황금일선, 2선이죠. 노란선, 2선인데 여기 확연히 보이시죠? 지금 와가는 게. 그래서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내일 양봉으로 떠서 돌아 나가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그때 주봉에서 5주선의 회복이 돼요. 주식이 올라가려면 무조건 5주선 위에 있어야 돼요. 5주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5주선 위에 이쁘게 안착을 해야 이렇게 보시면 5주선 위에 이쁘게 안착을 해야 5주선을 타고 추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5주선이 중요하고요. 5주선만 잘 지켜주면 주식이 추가로 상승을 해서 잘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주선의 가격이 결국 일봉으로 끌고 오면 이 황금일선인 21선이 되니까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예전 저점까지 다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21선을 깰 때는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고요. 21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주면 역시 이때는 중요한 또 거꾸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지켜줄 줄 알고 돌아 나가서 매수했는데 깼다. 그럼 바로 손절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을 때는 빨리빨리 손절 치고 원하는 대로 흐를 때는 수익을 누리는 게 자, 주식 가장 기본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투자 메뉴 잠깐 볼까요? 하루하루 꽤 중요하진 않지만 오늘도 개인들이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 투신 다 모두 매도했습니다. 그럼 주가가 밀렸죠. 개인들이 샀을 때 주가가 좀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참 속상합니다. 자 어쨌거나 21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거. 피플바이오는 이 점을 좀 명심해야 되고요. 자 박셀바이오가 좀 지지부진할 걱정인데 사실 이 월봉이에요. 일단은 몇 번 말씀드렸지 월봉의 전저점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주가 급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월봉의 전저점을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좀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피플바이오는 5선을 잘 지켜주고 있지만 박셀바이오는 아직 5선을 못 지켜주고 있죠. 보시게 되면 이번 주도 이렇게 5주선까지 이제 꼬리가 달렸어요.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돌파하지 못했고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추세가 하향으로 지금 깨져 있는 거죠. 이건 이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일부러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위험한 상황인데 내일 금요일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반등을 해줘서 우선이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좋을 수 있고 또 꼬리가 달려도 이쁘게 양봉으로만 좀 끝나주면 이 추세 전환 캔들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도 돌아나갈 수는 있는데 아직은 추세가 불안한 박셀입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 황금일선 21선 밑에 있죠, 지금. 주식이 상승을 하려면 이렇게 3월 12일, 3월 15일처럼 21선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지금 계속 밑에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요. 물론 내일이나 다음 주에도 언제든지 21선 돌파할 수는 있는 거죠. 주식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돌파 안착할 때가 베스트 타이밍이 되고 어쨌거나 지금은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자, 투자자금의 동향을 보면 개인, 기관, 금융투자가 좀 쌌고 외국인을 팔았는데 이 거래량이 원체 약해서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거래량 없이 주식이 계속 밀릴 때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좀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고요. 일단 내일 또 영상을 찍겠지만 이 주봉의 5선의 회복이라든가 이 반전형 추세의 캔들이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위아래 이 꼬리가 달린 반전형 캔들이라도 생기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일봉에서 보면 21선 돌파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점이 일단 어제의 저점이나 예전 저점까지는 깨지 않았죠. 이때 4월 7일에 저점이 10만 400원, 그리고 4월 20일에 10만 700원이었는데 이 박셀바이오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만 원대에서 9만 원대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10만 원대에서 9만 원대가 되면 효과장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대응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데 자꾸 불타기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고 추세가 좀 돌아섰을 때 하시는 게 좋고 일단 지금 관망이고 그러고 정 위험하다 싶으면 반 정도는 물량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자기만의 원칙을 갖고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요. 떨어지는 주식 계속 들고 가는 것도 안 좋고 추세가 무너질 때 물타기 하는 것도 그게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 먼저 볼게요. 제약주 먼저. 자, 일봉 차트죠. 일봉이라는 게 하루하루의 주가를 캔들로 표현하고 또한 이거 5일간의 그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5일동 평균선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죠. 자, 이 SK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 제가 진짜 잘 올라가는 주식은 5일선 이탈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21선 딛고 또 돌아나가고 급등하고 돌아나오기 때문에 지금 5일선까지 오지 않았죠. 내일이면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도 5일선이나 11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깨면 보통 5일선이나 11선을 깨게 되면 이렇게 노랗게 생긴 황금일선 21선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딛고 돌아나가면 중요한 매수타임 깨면 손절 이렇게가 되는데 이 21선 얼마나 잘 딛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은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갈 수만은 없죠. 당연히 올라갔으면 조정도 오고 올라갔으면 조정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 막 점상점상 가는 것도 있는데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이라는 게 최초로 생겼는데 이 얘기는 상장한 이후에 5주가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5주간의 평균 가격인 5주선, 이 녹색 구름이 생겼는데 이 주식이 조정받고 떨어지더라도 중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5선 위에 있어야 돼요. 주식은 5주선을 깰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5선만 잘 지켜주면 역시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상장주이기 때문에 제가 60일선을 잘 보라고 그랬는데 이 주식이 상장해서 이렇게 노랗게 그어드린 걸 전 20일선이라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했다가 언제 돌파했냐면 4월 8일 날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잘 유지하고 있고 좀 밀렸다가 또 잘 유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21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결국 오늘 종가도 21선 근처에서 끝났죠. 내일 뭐 살짝 밀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21선을 다시 회복해주면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게 되면 일봉에서 5일선까지 밀리게 되고 깨면 또 밀려요. 그래서 깼을 때 내가 과연 차익 실현을 할 것인가 또는 기다렸다가 이 SK바이오스는 장기적인 걸 보고 또 추가로 매수할 건가 이런 거는 본인들의 원칙에 맞게 정해서 해야 되죠. 지금 자꾸 못 뚫는 자리는 이 5일선이 최초에 생긴 자리가 있어요. 변곡점이 되는데 자 21년도 3월 24일 날 생긴 요 꼬리 끝에죠. 그래서 여기를 자꾸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뚫으면 여기는 새로운 지지선이 돼요. 지금 저항선이죠. 이 자리를 딛고 다시 돌아나갈 수 있지만 이렇게 자꾸 만약에 저항선을 몇 번 맞고 떨어지면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서 5일선, 21선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거는 조금 감안하시고 이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 투신 팔았고 연기금 개인 매수했기 때문에 혼조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 꾸준히 매수하는 게 아니고 살았다 팠다 반복하기도 하고, 기관은 살았다 팠다 반복하고 있죠. 개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봐야죠. 어쨌거나 끝도 없이 상승할 수만 없기 때문에 일단은 5일선 깰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고, 5일선 깨면 그때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하이브를 보면 이렇게 월봉 추세 좋죠. 이 월봉 5개월선 상장한 지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5개월선 생겼는데, 이 녹색 선이 월봉 5개월선이에요. 월봉이 되니까 이다 보니까 봉 하나가 한 달짜리죠. 이 저가를 했을 때 5개월선을 이탈하자는 게 엄청 중요하고, 주봉에서 보시면 제가 항상 중기 추세의 이 상승과 하락의 확증을 오주선이 한다고 했죠. 자, 이때 3월 12일 날 회복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우선을 깨지 않고 있죠. 저번 주에 밀리는 것 같아도 결국 올려놨고, 이번 주에 밀리는 것 같아도 올려놨죠. 물론 내일 하루 거래일이 남았어요. 금요일. 그래서 내일도 오선 위에 잘 있으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주선 깰 때까지는 홀딩이 맞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준 자리가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건데, 이런 게 보시면 5일선이 심하게 이제 그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면서 산 같은 데가 생기게 되는데, 어떤 자리냐면 이 자리가 되겠죠. 2월 9일, 2월 19일 그러면서 여기를 강하게 뚫어줬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가 됩니다. 이날 깨는 것 같아도 4월 15일 날 바로 돌려줬고, 이렇게 4월 20일 날 내가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 자리 이탈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탈하지 않고 5일선이 올려놨죠. 5일선만 잘 타고 올라가고 주봉에서 5주선의 추세만 잘 유지하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하이브입니다. 60분봉을 보면 역시 21선 위에 있죠. 자, 보시게 되면 21선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렇게 잘 20을 딛고 올라가다 심하게 훼손하면서 순간 주가 밀리긴 했지만 다시 바로 회복해주고 21선 위에 있죠. 이러면 주식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참고하기에 좋고, 지켜줄 자리. 주식은 반드시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줘야 돌아 나오고 상승할 수 있고, 깨지 않았다 절대 깨지면 안 돼요. 그러고 돌파해줄 자리 돌파해주고 안착할 때가 제일 강하답니다.